안녕하십니까. 미래자산관리연구소의 신상윤 수장입니다. 제가 이제 여름방학 맞이해가지고 R&D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끝나면 항상 제가 리뷰하는 시간을 갖고요. 리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강의를 또 유료로 이제 시간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기타 사정으로 인해서 못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해서 그리고 또 저도 한번 정리하는 입장에서 항상 리뷰를 좀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리뷰를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8월 4일 강인데 좀 늦었어요. 막 이것저것 하느냐고. 그래서 그거 짧게 좀 리뷰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래서 R&D 사업을 좀 지원하시려는 기업들, 그죠? 지원하려는 기업, 그리고 또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제 제 강의의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대상이 되는 분들이 실제로 이제 하반기 사업, 그리고 이제 내년도 지원 사업 이렇게 하실 때 도움이 좀 되시라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리뷰하진 않고요. 중요한 내용 짧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오늘 좀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저한테 이제 많이 물어봐요. R&D 지원 가능한 기업이 어디냐. 그래서 또 지원 가능한 기술이 도대체 여긴 다 만들어졌는데 혹은 뭐 이미 인터넷에 다 판매하고 있는데 혹은 뭐 아이디어는 있는데 뭐 이런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원칙이 아닌 경우는 이제 제가 또 따로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이 TR을 척도해서 보통은 이제 3단계에서 3단계에서 이제 8단계까지 여기가 이제 국가 연구 개발비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8단계가 넘어가면 사업화 단계가 되잖아요. 그럼 사업화 단계가 되면 이미 양산의 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금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시제품 금형은 가능한데요. 국가연구개발비로 양산 금형은 또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연구개발의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예, 국가 과제에서는. 그래서 3단계에서 8단계 그리고 1단계에서 2단계는 여기는 아직은 추상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단계라 그러면 사업계획서의 모양이 일단 잘 안 나와요. 자료가 아무것도 없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 단계가 가장 연구개발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고 처음 시작은 그래, 2단계에서 3단계부터. 마지막은 이제 8단계로 끝나야 되는. 그래서 연구개발 일정도 3단계에서 8단계 일정으로 잡으셔야 되는 거고요. 연구개발비의 사용도 3단계에서 8단계로 잡으셔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백지 상태가 나왔는데, 백지가 나왔어요. 네, 누가 저한테 이제 백지 수표 이런 거 주면 좋겠지만, 요즘 그런 거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R&D 사업의 절차를 조금은 좀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써드리려고.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바로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절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고, 해서 좀 정리를 한번 제가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가 자료를 두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중간에 버벅일 수는 있는데,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일단 공고가 나오잖아요. 공고가 나오면 이게 보통 공고가 한 달 전에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면 하여튼 그 타임 스케줄 한번 잡아볼게요. 예를 들면은 3월이다라 그러면 보통 2월 중순에 공고가 나오면 3월 초에 3월 초까지 이렇게 이제 접수를 받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 기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인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늦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공고가 매년 반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사업계획서는 좀 잘 나오려 그러면은 3개월 전부터 작성이 좀 들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내년도 과제를 지원하는 이제 기업들은 9월 달부터 이게 명절 끝나고부터는 작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가점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준비를 하셔서 들어가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3월 초에 접수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이리스라는 사이트를 지금은 대부분 이제 일부 과제를 빼고서는 아이리스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국가범 통합연구 시스템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아이리스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접수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접수가 이제 끝났잖아요. 접수를 끝나서 이제 공고 마감이 되면 이제 서면 평가가 들어가요. 그럼 서면 평가가 들어갑니다라고 해서 3월 중순 정도에 이제 그 알림이 옵니다. 그러면 요 기간에는 담당 간사들이 적격 심사라는 걸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뭐 서류가 좀 빠졌거나 이러면 바로 탈락이 아니라 요 기간에 뭐 재무제표를 보완해 주세요 라든지 이제 서류 보완을 해줘요. 그러니까 굉장히 야박하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뭐 등기부등본이 뭐 3개월 이내 걸 떼야 되는데 뭐 작년도 걸 떼어서 갔다 라고 해서 얘는 바로 탈락 이렇게 하지는 않고 요 기간에 이제 서류가 제대로 들어왔나 검사를 하고 서류가 다 제대로 들어온 기업들 또 보완하는 기간들을 주고 나서 보완 기간이 끝나면 서면 평가가 들어갑니다 하고 이제 알림 공고가 나온다라는 거죠. 요 시점에. 요 시점에서 한 2주 정도가 돼요. 그러면 4월 초까지 서면 평가가 완료가 되는 거죠. 이렇게 평가가 완료가 되면 요 기간이 이제 4월 초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코로나 기간에는 다 이 비대면으로 했는데 이제 서면 평가가 완료가 되고 이제 대면 추천이에요. 이때는 추천, 서면, 선정이 되겠죠. 그럼 요때 탈락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사유가 와요. 사유가 오고 선정된 기업들은 사유가 안 오고 이제 선정이라고 이제 여기 탈락이라고 안 하고요. 조금 고급 용어로 좀 이제 탈락이라 그러면 좀 야박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미선정, 미선정이라는 용어로 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선평가 완료가 되고요. 그럼 요때 이제 대면 평가를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대면 평가 일정이 잡혀요. 일정이 잡히고 그럼 요게 이제 4월 중순 정도가 되겠죠. 사실은 이 대면 평가를 하면서 바로 채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서면 평가는 내고 적격 심사하고 요때 이제 완료가 되지만 대면 평가는 20분에서 30분. 보통 대면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15분 정도 발표하고요. 10분에서 15분 정도 발표하고 10분에서 15분 이제 질의응답이 있어요. 포인트는 질의응답하는 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도 예전에 이제 감사 출신이고, 저도 이제 온라인에서는 좀 딱딱한 편인데, 오프라인에서는 좀, 뭐 사는 거 그렇게 막 딱딱하게 살고 싶지 않아서 좀 이제 유머러스한 말도 많이 하고, 또 상대방이 이야기했을 때, 수긍하면서 또 나름대로 이제 대응도 하고 이렇게 저도 말을 잘 하는 편인데, 이 대면 평가에 있어서 이 질의응답 시에 뭐, 자, 말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응을, 어쨌든 이게 사람이 직접 하는 거잖아요. 그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야구, 로봇 심판 도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볼처럼 그 당시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은 좀 가르쳐도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발표를 잘 할 수 있는 분이 나가서 발표를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10분에서 15분 사이에 거의 모든 것들이 다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대면 평가가 나오면 이제 말 그대로 최종 선정에 대한 통보가 옵니다. 이게 이제 4월 말 정도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그죠? 4월 말 정도가 되고요. 저는 이제 아래로 내려와 볼게요. 4월 말 정도가 되고 네. 선정이 되면 이제 협약을 해요. 협약을 하는데 모든 과제가 지적사항 제로는 없어요. 지적사항 제로는 없다. 그러면 이제 이때 이제 심사위원 의견이 나와요. 그럼 그걸 갖다가 이제 협약 전 수정 연구개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또 한 번 간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평가 의견을 반영해서 평가 전과 그다음에 평가 후 이런 비교 검토표를 내고요. 비교 검토표를 내고 그 비교 검토표에 따라서 이제 수정 연구개발 계획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제대로 수정이 되었나 다시 승인을 받으면 그때 이제 협약을 하는데 이 협약을 일괄협약 혹은 이제 전자협약을 하게 돼요. 아이리스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과제가 이제 시작이 되겠죠. 시작이 되는데 이때가 지금 보시면 5월 중순이라 하자 이거예요. 5월 중순. 5월 중순이라고 하더라도 시작은 5월 1일부터 시작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단계별 과제가 있고 연차별 과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단계별 과제는 이제 혁신법에 의해서 이렇게 변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연차별 과제로 이렇게 많이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과제 보면 단계 없음 이렇게 하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거예요. 대부분은. 그러면 이렇게 시작이 되면 5월부터
5월부터 12월까지는 1차, 그 다음에 1월부터 이제 12월까지가 2차, 그리고 다시 1월부터 4월 30일까지가 이제 3차 년도가 되겠죠.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때마다 이제 연차별 보고서를 쓰게 되고요. 이때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쓰게 되고 마지막에는 이제 완료 보고서를 쓰게 되겠죠. 이때는 완료 보고서를 쓰게 되고 연구비는 연구비는 실시간으로 실시간까지는 아니고 상시 점검을 받습니다. 상시 점검을 받아요. 회계법인에서 지정된 회계법인에서 상시 점검을 받고요. 그게 이제 상시 점검의 뭐 미흡이다. 어, 정상이다.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나요. 그럼 미흡이다라 그러면 이제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요. 그 다음에 뭐 현장평가 대상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회계감사 쪽이 아니라 이쪽 이제 기정원 쪽입니다. 그래서 현장평가 대상이다 그러면은 과제가 끝나고 또 현장평가를 받게 되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근데 서류로서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그러니까 뭐 R&D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게 되면 무조건 현장평가 나온다. 그거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잘못된 정보고요. 이런 과정들을 제대로 수행하게 돼서 완료를 하게 되면은 그냥 여기서 이제 과제가 끝나게 되는 이러한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게 이제 보시면 이제 2월부터 시작을 해서 정리를 하면요. 이제 실제로 비용이 집행되는 거는 보통 한 3개월 정도, 그죠? 3개월 이상이 걸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1년차, 2년차, 3년차, 24개월 과제의 경우에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과제를 완료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이게 이제 전반적인 R&D 사업의 이제 그쭉 프로세스, 이거를 이제 좀 제가 간단하게 좀 리뷰한 거고요. 그러면 각각의 포인트마다 뭐 접수, 평가, 그 다음에 대면, 그 다음에 협약, 그 다음에 연구비 보고, 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평가를 받겠죠. 지금 빼먹었는데 나중에 이제 평가를 받으면 이제 네 단계로 나누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극히 불량이 나오면 단어가 좀 기분 나쁘긴 하지만 극히 불량이 나오면 연구비 환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극히 불량이 나오지 않도록 이제 과제를 잘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평가, 보고 및 평가로 끝나게 되는 그 전반적인 R&D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요 과정을 갖다가 제가 이제 1차 시 R&D 특강 시간에 제가 했고요. 그다음에 내일 2차 시간에는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하고 그다음에 R&D하고 그다음에 이제 창업진흥원 사업들 알아보는 형태로 네, 2차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더위가 이제 거의 지나갔어요. 그죠? 네, 거의 지나갔고, 이게, 8월 15일이 딱 지나면 무더위가 딱 이제 한풀 꺾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더워도, 저녁에는 이제 시원하고, 모든 거는 다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그냥 겨울이 오죠. 모든 건 다 이렇게 거스를 수 없는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리대로 가는 게 가장, 예, 그러니까 너무 덥다고 불평할 것도, 지금 너무 힘들다고, 어렵다고 너무,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다 지나간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하루하루 이렇게 좀 열심히, 준비하시고 하다 보면, 뭐,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도 또 노력하다 보면 좋은 날들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네, 꼭,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요. 제 R&D 강의도 많이 또 그 이후에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